안녕하세요. 맥규입니다. 2022년 새로운 아이폰 14의 출시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이폰 14와 관련된 여러 소식을 영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역대 아이폰 모델의 판매 시기를 보겠습니다. 아이폰 12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10월 중순에 출시되었고, 그 외 아이폰 시리즈는 평균 9월 중순에 출시하였습니다. 한국 출시도 북미에 비해서 아주 늦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폰 14 시리즈는 언제 출시되는 걸까요? 소식에 의하면 올해 9월 출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생산 공정 문제로 인해 2년 전인 2020년도와 같이 약간의 출시 지연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이폰 14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이러한 문제로 인해 예년보다 약간 늦게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는 아이폰 X 이후로 디자인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외관 테두리는 지금처럼 각진 모양을 갖추게 될 것이고요. 가장 두드러지는 디자인 변화는 바로 제품 크기인데요. 이와 더불어 일부 제품군의 이름도 바뀐다고 합니다. 아이폰 13 시리즈는 5.4인치의 미니, 6.1인치의 13, 그리고 13 프로, 6.7인치의 13 프로 맥스였고요. 하지만 아이폰 14 시리즈는 6.1인치의 14, 그리고 14 프로, 6.7인치의 14 맥스, 그리고 14 프로 맥스, 이렇게 재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이폰 미니 시리즈는 아이폰 12부터 출시되었으나 판매량 저조로 인하여 애플의 전략이 변경되어 아이폰 14 시리즈부터는 작은 미니 사이즈의 아이폰은 이제 작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큰 화면이 필요하면서 사양과 가격은 프로 모델보다 저렴한 6.7인치의 새로운 아이폰 14 맥스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폰 13은 전면 디스플레이 노치가 전작인 12 대비 약간 줄어든 디자인을 갖추었는데요. 올해 아이폰 14는 약간 다르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는 프로 모델에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아이폰 14 프로, 14 프로 맥스는 전면 디스플레이 상단에 펀치홀 1개와 알약 모양의 홀 1개가 각각 위치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요. 아이폰 14, 14 맥스는 전작과 동일한 노치를 유지하고 아이폰 14 프로, 14 프로 맥스는 새로운 홀 디자인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프로 모델은 일반 모델에 비해 디스플레이 베젤이 약간 더 좁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면 노치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페이스 아이디 대신에 터치 아이디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인데요. 터치 아이디가 현재 아이폰 디자인에 이식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미니처럼 전원 버튼에 지문 인식 센서를 장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언더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 센서를 도입하는 것인데요. 아이폰의 터치 아이디가 부활될 가능성은 아주 미미해 보입니다. 터치 아이디의 성능은 해가 갈수록 보완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밑에 터치 아이디를 넣게 되면 그만큼 원가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이지요. 매년 애플은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할 때마다 전과 다른 컬러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애플에 따르면 당시 유행하는 색상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합니다. 아이폰 11부터 13까지 색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둘러보시죠. 아이폰 14와 14 프로도 이전과 다른 색상 조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미니 모델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맥스가 대체할 것으로 보이면서 아이폰 14 맥스의 가격은 아이폰 14보다 더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프로 모델의 가격이 이전보다 약 $100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합해보면 아이폰 14 기본 모델은 $799에 한화 약 109만원, 아이폰 14 맥스는 $899, 한화 약 123만원, 아이폰 14 프로는 $1099, 한화 약 149만원,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1199, 한화 약 163만원으로 책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국내 출시 가격은 환율과 애플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요. 프로 모델에서 아이폰 13 시리즈보다 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져서 아이폰 14 구매 시 가격 때문에 고민할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턴 아이폰 14 제품군의 달라진 주요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폰 13 프로 제품군에 적용된 120Hz의 프로모션 기능이 아이폰 14에도 적용될 것인데요. 프로모션 기능은 최대 120Hz의 화면 주사율을 통해 보다 자연스러운 화면 동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배터리 절약을 위해 가변 주사율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아이폰 14에서도 급 나누기를 위해 프로 모델에만 프로모션 기능을 넣어주고 일반 모델에는 미적용하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데요.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아이폰의 신기능 도입을 첫 해에는 프로 모델에만 적용했다면 둘째 해에는 일반 모델에도 적용하는 애플의 전략을 고려해 볼 때 아이폰 14 전 모델에도 프로모션 기능을 넣어줄 가능성이 있으니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는 Always on Display, AOD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독 아이폰에만 AOD가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아이폰 14 프로 제품군에는 AOD가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단 아이폰 14 일반 모델과 구형 모델의 iOS 16 업데이트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14는 카메라 성능에 큰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후면 카메라는 화소가 기존 12메가픽셀에서 48메가픽셀로 대폭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비디오도 최대 8K까지 촬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면 카메라는 12메가픽셀로 유지하지만 조리개가 2.2에서 1.9로 더욱 넓게 개선되고 자동 초점 기능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카메라의 성능 향상은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 중점적으로 적용되고요. 기본 모델에는 48메가픽셀 화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애플은 매년 새로운 아이폰에 새로운 AP 칩을 적용했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전략이 바뀐다고 합니다. 새로 출시될 A16 프로세서를 아이폰 14 프로, 프로 맥스에만 탑재하고 아이폰 14, 14 맥스에는 기존 A15의 개선된 버전이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아이폰 기본 모델과 프로 모델의 급 나누기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면서 오히려 프로 제품 판매량을 더욱 끌어올리려는 애플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14 모델에 적용될 5G 기술의 향상과 에너지 효율이 높아짐에 따라 제품 공간 활용성 또한 커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배터리 용량이 전작보다 조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주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A16 칩의 에너지 효율이 더 뛰어날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을 무리하게 크게 늘리면 제품 무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도 있어서 최적의 배터리 시간이 나오는 정도로 배터리 용량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14 전 모델 모두 6GB의 메모리를 장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 모델은 전작에서 4GB였던 메모리 용량이 2GB 더 늘어난 6GB가 될 것이고요. 프로 모델은 전작과 동일한 6GB에서 더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만 메모리 기술인 LPDDR5가 적용되어 더욱 빠른 속도를 보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모델에는 기존의 LPDDR4X가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 모델, 프로 모델의 메모리 용량은 같지만 처리 성능에서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C타입 포트와 USB 3.0 이상의 데이터 전송 규격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아이폰은 라이트닝 포트를 사용하여 USB 2.0이라는 지나치게 느린 전송 속도로 인해서 사용자는 대용량 동영상 전송이나 백업 등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이폰에 C타입 포트를 장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아쉽지만 올해는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EU가 아이폰의 포트 규격을 C타입으로 통합하라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언젠가는 애플도 이 법을 따를 수밖에 없으나 올해가 아닌 2023년에 출시될 아이폰 15에서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 제품군의 주요 소식을 모아봤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카메라 성능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아이폰 14 프로에는 48메가픽셀 카메라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맥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